나는 결혼이 잘 된 여자가 더 잘 사는 것 같더라. 아니면은 뭐 나는 아니다. 그냥 자기 일하고 뭐 시집 안 가도 그게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더라라는 뭐 의견을 얘기해 제가 아무래도 이제 방송 이외에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네. 각 분야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을 잘하는 여자 사장님도 만나고 네. 여자 임원진들을 만나면 이분들이 부러워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오전 11시에 브런치하는 여자가 참 부럽다는 거예요. 맞아요. 약간 욱하는 거 있어서. 나는 정말 오늘도 약속 있고 뭐 야간에도 있고 맞아요. 맨날 바이어랑 싸우고 일이 엎어졌다 했다 하는데 늘 그렇지는 않겠지만 때로는 좀 부럽노라고 얘기할 때 우리 같은 심정이 되는 거죠. 저는 18시간 일하고 올해 들어와서 12시간 잔 게 딱 하루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12시간을 잤어요. 그러니까 맨날 수면 시간 4시간, 5시간밖에 안 했는데 아내는 집에 들어가면 자고 있죠. 아침에 나올 때 자고 있죠. 그리고 느즈막하게 브런치하러 가시지요. 오늘 또 멋진 옷 입고 교회 모임 간다는데 뭘 먹으러 가는지는 궁금하죠.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 남편 비비 하나 맞추고 산 거예요. 20년 동안. 그래서 제 두 딸한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노동이지 노동. 이게 물론 나 같은 사실을 사먹고 싶어. 이게 물론 쉽진 않죠. 돈 버는 게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두 딸이 있는데 이제 유학 준비하는 딸하고 이제 고등학생 된 딸한테 내가 그래, 너희들 세대는 결혼이 50% 정도만 할 거다. 그러니까 반만? 그러니까 남편 등골 빼먹고 사는 여자는 이제 없어지는 시대니까 너희들 세대는 너희들 스스로 먹고 살아라 그랬더니 둘째가 아니야. 자기는 남편 등골을 빼먹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사람은 이제 없다. 왜 엄마가 있잖아.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있잖아. 이제 엄마는 마지막 문 닫고 들어가신 분이고 너희 세대는 없어 했더니 우리 와이프가 하더라. 왜 애 꿈을 막내는 거야. 애가 그렇게 꿈을 꿀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가능하다는 거야. 전 세계 상류층 부인을 보내는 거예요. 맞벌이하는 상류층이냐고 내가. 그래서 지금 요새 상류층도 재벌들 딸들 다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보면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부엉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브런치 우아하게 11시에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막 정신없이 헝겊 에코백 들고 돌아다니는 여성에 대해서 나도 저렇게 내 갈 이름 때가 있다. 명함 달면 명함 걸 그렇게 부러워하겠죠. 할 수가 있겠다. 근데 예. 이게 참 묘한 게요. 저도 직장 다닐 때는 제가 뭐 평화시장에서 옷을 사 입던 뭘 백을 들던 이런 게 의미가 없어서 아우 나는 기자인데 난 일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지금 방송 나오지만 저는 좋게 말하면 프리랜서고 나쁘게 말하면 백수잖아요. 저 훨씬 더 옷에 신경 써요. 이게 얻어 입고 나오더라도 우습게 보지 말라 말이야. 내가 말이야. 내가 기자 아니어도 난 잘 산단 말이야. 이게 있어요 확실히. 명함이 없어지니까 명함값을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저는 일단 명함 다시 못 하잖아요. 그러려고요. 백수는 아니죠. 그런 명함도 괜찮아요. 이상민 마담님. 저는 좀 반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옛날 사람하고 중간에 낀 세대인데 저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지혜롭게 쓰는 아내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돈을 벌면요. 남자들은 집에서 일을 하다가도 내가 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늘 사업궁리나 아니면 주위에 이제 일하는 남자 친구들이 모여서 야, 너 그러지 말고 나와서 뭐 해. 그래서 여자가 정말 벌어놓은 돈을 남자가 한 입에 네, 그래서 뭔가 해보겠다고 해서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여자가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면 남자들이 잘 살림을 해주는 건 역시 여자들이 더 많이 한다는 거죠. 예. 세대고요. 아니, 이게 내 세대 얘기한다 그랬잖아. 지난번부터 나 늙었다고 되게 무시하네. 아니, 그래봐야 띠 한 바퀴 도는데 되게 나를. 성미 씨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성미 씨 세대 얘기고 그러니까. 다른 세대를 하겠다 이 얘기. 내 세대 얘기가 나가지 안 됐는데 나 죽기 전에 끼어들었어. 아 그럼 노력죠. 노여워할 만하죠. 노여워할 만하죠. 내가 마무리하고 나 죽거든 얘기해. 죄송합니다. 끝난 줄 알았어요. 네네. 계속 하시죠.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희 세대는 그런 꿈을 갖고 있고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사실은 저 이경재 원장님 딸처럼 키우고 있어요. 예. 근데 잘 받았죠. 집에서 살림하고 맛있는 거 해먹고 즐겁게 지내면 어느 날 너의 그 즐거움을 누군가가 부러워해서 그냥 편안하게 저 여자는 그냥 집에서 살림하는 걸 좋아하고 자기 꾸미는 걸 좋아하고 남자 꾸며주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저 여자가 집에 오면 나는
잘 해주겠다라는 걸로 할 것 같아서 저는 저희 아이들 그렇게 키우거든요. 그건 예. 각자의 개인 다양성이죠. 자, 이제 제가 죽었으니까 말씀해. 죽지 마시고요. 과거에는 남성들이 저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내가 벌어 먹여야지. 남자라면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집에 있는 거 혹은 부인이 돈을 더 많이 벌고 남자가 노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정 살림을 하는 거는 상상도 못했고 주변에서 자꾸 그걸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자꾸 놀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의 그런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을 자꾸 자극을 하니까 이 남자가 내가 집에 있으면 안 되겠고 뭐라도 벌려봐야지라는 마음으로 말아먹은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옛날엔 그랬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전업주부라고 가정주부로서 일하는 남자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요. 사실 아까 이경재 원장님이 이제 형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경재 원장님이 옆에서 20년 동안 비유 맞출 정도면요. 그분은 사회생활에 어떤 걸 했어도 하고 나오지. 그러니까 이경재 원장이 볼 때는 우리 부인은 우아하게 놀고 드시고라고 하시지만 이경재 원장님 비유를 맞출 정도면요. 어느 거래처에 비유를 못 맞추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건 못해. 받아들이세요. 진짜 가난한 사람이니까. 우리 원장님 사모님이 그냥 속이 좀 시원하시거든요. 이 세대적 차이가 제가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진짜 결혼하면 여자는 다니던 직장 그만두는 것이 관례였어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여자 직장 어디냐 알아보는 시대거든요. 나는 뭐 그것이 꼭 옳다 그렇다는 생각은 없고 그 시대에 맞춰서 살아가면 되는데 요거 하나는 꼭 좀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에 가난하고 뭐에 가난하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키 큰 남자는 여자가 키가 크고 적고 별로 개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키가 크니까 키 적은 거에 대한 가난함이 없어요. 키 적으면 안 된다 이게 없다고요. 키 큰 거 여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키 적은 여자하고 하는 이유가 키가 적은 여자는 컸으면 하는 가난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보다 작은 남자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작은 사람은 큰 사람하고 하려고는 가난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돈도 여자가 돈을 많이 벌면요 돈 있는 남자 없는 남자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돈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야 걔 진짜 돈 별로 못 벌더라 괜찮아 내가 다 벌면 되지 뭐 이렇게. 그래서 여자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분이 되게 상당히 별로 이렇게 좀 능력이 안 되는 분이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이 사람은 그게 가난하니까 어떻게든지 능력 있는 여자를 얻어보려고. 네, 그 가난함이 그 여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막 만나는 것 같지만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내가 뭐에 가난하고 내가 뭐에 여유 있는가를 보아야 정확하게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많은 결혼이 아니라 왜 그 정말 둘이 합이 잘 맞아가지고 뭐 하는 거 밀어주고 그런 것도 잘 된 결혼이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잘 된 여자를 얘기할 때 시집잘 간 여자, 시집잘 간 게 부자로 가서 내가 목표가 부자 남편이면 그것도 잘 간 거예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잘 된 여자를 비교를 해본다면 주변에서 확실하면, 보면 네. 그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더라. 기운이 보였어 이런 거 있나요? 되는 여자들 보면요. 일단 이뻐요. 일단 이뻐요. 아니 진짜. 그렇죠. 일단 이뻐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일단 이쁘고 잘 갈 수 있는 확률이 이쁘고. 어쩔 수 없어. 이쁘다는 게 외모적으로도 이쁘고 뭐 성품도 이쁘지만 그 다음에 둘째가 백치미예요. 네? 백치미. 백치미는요 남자들이 다 좋아요. 수용성이 젊은 애들은 백치미의 감을 모르지만 조금 연륜 있는 사람들은 백치미 여자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근데 저 얘기가 얼마나 위험한 얘기냐면 왜냐하면 여자들이 저런 얘기를 들으면 이뻐야 되나 그래서 전부 지금 성형을 하고 뭐 이렇게 얼굴을 고치고 그러는데 나? 왜 봐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예쁜 게 전부가 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남자들이 못 보는 구석이 있어요. 못 봐요, 그러니까 근데. 남자들은 여자를 정말 못 본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여자들끼리 이렇게 모이면 야 남자는 진짜 모르지 않냐? 어떻게 쟤랑 바보 저 남자 근데 그 남자 이쁜 여자가 좋아.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잘 되는 여자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
남편보다 봉급이 많거나 직급이 높거나 하는 여성에 대한 편견이 너무 심해요. 제 친구가 박사인데 남편이 학사예요. 걔는 그냥 공부만 한 거예요. 그게 남편보다 우월하다는 건 아니에요. 남편은 뭐 다른 전문직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다 주변에서 뭐 아이고 네 남편 기죽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예, 저도 제가 지금 더 보니까 제가 여기서 셀프 디스라고 희화화하는 거지만 제가 남편보다 100배 낫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왜? 제가 못 갖고 있는 내공이나 뭐 포용이 다 있거든요. 근데 제가 3년 동안 전업주부로 있다가 다시 경향신문에 들어갔을 때 쟤 왜 다시 나와? 우리 남편도 그때는 잘 나갈 때였어요. 뭐 남편 망했대? 이혼했대? 뭐 어쨌대라 소문이 돌까 봐 제가 누가 그때 친한 사람도 아무도 없을 때였어요, 우리 신문사에. 그런데 한 달 정도는 제 남편 정말 저 안 태워줄 때였는데 여보 출근 시간 사람 제일 많을 때 나 내려줘. 그러니까 남편이 데려다 준다는 거 보이게 했어요. 그리고 결혼 반지를 꼭 끼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똑같이 왜 남편은 더 학력과 직급과 뭐가 올라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게 다 제가 남편 기운을 빨아먹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그건 아니에요. 예, 옛날에는 예. 아무리 그거 뭐 평등하게 생각한다 그래도 꼭 그래요. 나도 그런 아주 위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 저 집은 남편이 저 여자가 기가 세기 때문에 남편이 잘 안 되고 덜 뭔가 부족한 남편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어떤 후배는 저한테 정말 그런 농담하다가 정말 우리 남자한테 이상한 소리까지 들었지만 선생님은 정말 돈보따리를 만났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남자가 당신 그 후배하고 놀지 말라고. 어이구. 아주 걔는 못된 아이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 그런 망신까지 걔가 당했는데 보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프리랜서니까 정말 뭐 일이 많을 때는 제가 더 많이 하고 없을 땐 또 그 남자가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아, 저 집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TV에 더 많이 기도 세고 뭔가 돈도 많이 벌고 뭐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 김용님이 집에서 남편을 막 휘둘고 이렇게 휘어잡고 사나 보다 그러지만 정말 180도 다르거든요. 그건 왜냐 하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우리 남자가 돈을 많이 못 벌어다 준다 하더라도 내가 못 가지고 있는 정말 대단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알아서 서로가 아, 이렇게 이 부분은 잘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돈으로 다 따져가지고 잘 산다, 시집을 잘 갔기 때문에 잘 산다 이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김용님 마담님이 아주 건강해요, 정신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거기 앉으시겠지만 우리 그래서 자기 못 앉는 거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두 분은 잘 나가지만 남편을 잘 섬겨가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이게 잘 나갈 때 남편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게 왜냐하면 목사님들 세계에도 사모님이 그냥 사모만 하는 분이 있고 사모님이 또 더 뭐 다른 일을 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보통 때는 표가 안 나다가 딱 싸움이 딱 붙으니까 많이 버는 쪽이 힘이 더 세지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때는 괜찮아요. 이렇게 뭐 어쩌고 하다가 없어. 그게 이제 조심해야 할 부분인데 몇푼 벌지도 못하면서 진짜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이게 이제 상처가 됐을 때 안 돼, 진짜.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누구든지 더 잘 되면 좋죠. 근데 이게 잘 됐을 때 그런 배려를 해줘야 잘 된 게 좋죠. 잘 돼놓고 그냥 사글이 문질러 버리면 하나는 비굴해져야 됩니다. 예, 하나는 그 남편을 배려하고 아내를 배려해서 행복하게 가는 게 중요하지. 그것이 전제가 되고 능력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